배송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1,000원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당. 그러면 저희 CJ는 800원인데 건당 뭐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라고 치면은 한 3, 40%는 더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영상을 올렸는데 확실히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택배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보시거나 아니면 택배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에 택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니까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런 택배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거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택배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략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체국 택배는 제가 영상에서 좀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하는 기사와 픽업하는 기사가 나눠져 있어요. 택배 기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택배 배달만 하는 기사님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배정받게 됩니다. 근데 우체국은 티오가 잘 안 난다고 들었어요. 이 이유가 배송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1,000원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당. 그러면 저희 CJ는 800원인데 건당 뭐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라고 치면은 한 3, 40%는 더 받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원하는 기사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택배 회사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달 물량이 뒷받침되는 것 같고요. 아침에 하차 작업 시간이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요. 하차 작업 시간이 택배 기사들한테는 엄청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빨리 하차 작업이 끝나고 배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냐가 나의 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요인으로 다가와서, 일단은 높은 수수료, 그리고 안정적인 배송 물량 확보, 그리고 아침에 빠른 하차 작업 마감 시간, 이렇게 3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만큼 수요도 많고 그래서 자리도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자리가 나면 나는 족족 금방 찬다고 들었고요. 대신에 단점으로 치자면은 우체국 자체에서 개인한테 원하는 물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두고 하루에 한 150개 정도밖에 배달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우체국 택배기사님들은 집하는 안 하니까 이렇게 픽업이나 배달만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대략 150개에 개당 1,100원 정도의 수수료로 꽉 채워서 했을 경우에 대략 한 16만 5천원 정도 벌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데, 하차 작업이 빠르고 물량도 그만큼밖에 없어서 좀 배달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3시면은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로젠 택배를 말씀드릴게요. 물량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고요. 픽업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배달보다는 내가 이제 영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말을 잘하시거나 어딜 가서 거래처를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로젠 택배를 추천드려요. 배달 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픽업으로 먹고 사시는 그런 기사님들이 많으시고요. 장점은 일단은 픽업 수수료가 높다는 것, 그리고 하차 작업 시간도 CJ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좀 더 빠른 편이고 한 10시 정도면 나와서 배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배달보다는 나는 이제 영업을 많이 해서 거래처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로젠 택배. 세 번째로는 이제 롯데 택배를 들 수 있는데, 롯데 택배랑 한진 택배는 좀 비슷비슷해요. 둘 다 약간 배달 위주의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뭐 CS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배송만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물량도 적당히 나오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200개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다 기사들 재량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 어떻게 평균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개씩은 배달을 하시는 것 같고, 배달 수수료도 저희 CJ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같은 배달을 해도 CJ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경동이나 뭐 천마 택배 이런 택배회사들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택배사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물성이 좀 커요. 물건이 좀 큰 물건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CJ나 다른 뭐 메이저 택배 회사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픽업이 되고 배송이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일 수는 있지만은, 대신에 수수료가 좀 그만큼 세다고 들었습니다. 큰 물건을 픽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배비를 많이 받고, 그만큼 배달 수수료도 좀 높은 편이고,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차 작업도 엄청 빠르고요. 배달 시작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빠른 편이더라고요. 우체국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우체국은 물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덜 힘들고 할 건데, 대신에 이제 경동이나 이런 택배사들은 자리는 항상 남는 것 같더라고요. 좀 구하려고 하면은 금방금방 구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을 하고 오후에 뭐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경동 택배 이쪽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 택배사들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제가 보이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5번째, CJ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릴게요. CJ 대한통운은 확실히 배달 물량은 월등히 많습니다. 배달 물량은 다른 택배사에 비해서 못해도 한 3배 이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택배 기사님들이 뭐 하루에 200개를 배달한다고 내가 600개를 배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못해도 200개 이상은 배달하고 그만큼 좁은 구역, 좁은 섹터를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훨씬 빠르죠.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 기사는 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뭐 5번지까지 배송을 한다고 치면은 5개의 번지를 배달한다고 치면은 롯데택배나 한진택배, 로젠택배 이런 택배사들은 한 1에서 20번지, 뭐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은 한 1에서 15번지 정도까지 이렇게 한 3배에서 4배 정도에 되는 이런 구역을 배송을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돌아다녀야 되는 범위도 넓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대신에 CJ 대한통운은 그 좁은 구역만이라도 해도 다른 택배사가 배송하는 그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뭐 물량적으로나 훨씬 유리한 이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택배를 시작하실 때 어려움이 별로 없으실 거고, 대한민국 1등 택배 회사다 보니까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뭐 요즘에는 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자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운전 직종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도 어느 정도 돈을 좀 잘 번다는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언론 기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물리시는 것 같아요. 픽업 수수료도 나름 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배송이 그만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픽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영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면 영업까지 하셔가지고 픽업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배달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뭐 하루에 뭐 300개 400개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거든요. 좀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은 뭐 CJ 대한통운의 장점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이렇다고 해서 다른 택배사들이 뭐 안 좋다, 무조건 CJ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CJ 대한통운 기사들이 이직률이 제일 낮아요. 택배회사로 들어가면은 다른 택배회사로 이직하는 기사들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택배사로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택배사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배송을 하시는 걸 보면은 좀 꺼려지기도 하고, 좀 뭐 추천드리기는 저는 CJ 대한통운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나름 강점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저는 CJ 대한통운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량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하차 작업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차 작업이 택배기사한테 좀 꽤나 큰 요인이거든요.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차 작업이 예를 들어서 12시에 끝나면은 퇴근을 한 5시 정도, 6시 정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시에 끝나면 6시 정도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차 작업이 1시간만 늦어진다고 해서 퇴근 시간이 1시간 늦어지는 게 아니고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늦어져요. 이게 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차 작업이 늦어지는 거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CJ 대한통운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분류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하차 작업이.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점만 있는 그런 직업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든 다 어떤 택배사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니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다, 말을 워낙 잘해서 뭐 모든 사람을 홀릴 수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이면 로젠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배송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롯데나 한진택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다양하게 안전된 배송을 하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나는 여유가 생기면 픽업까지 해보고 싶다 이러면 CJ 대한통운도 괜찮고, 오후에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경동택배도 괜찮고요. 우체국도 괜찮은데 우체국은 정말 티오가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택배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응원하고요. 몸 다치시지 않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택배를 먹고 사는 남자 택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택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당분간은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를 좀 늘려야 돼요. 구독자가 너무 없어. 그럼 또 봐요.